청문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더군요. 저런 사람 저는 가장 좀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이 생각이 저는 제일 불쾌했어요. 이은영 소장님, 네.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못되고 무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군대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는 게 이거 군대가 전면적으로 체질 개선 지금 해야 된다. 이 지금 20대 젊은 사병들을 과연 저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지휘도 못하고 지도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 지금 오늘도 지금 51사단에서 20대 일병이 지금 사망사고가 하나 또 있었는데 이게 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받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뭐 그거라도 받아야죠.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쇼 같고 이건 좀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청문회 처음부터 뭐 선서를 하니 많이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선서 구교영 기자님 혹시 네. 법정에 증인들 나올 때 네. 선서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안 한 경우 보셨어요?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고 증인이 진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법정은 신성해서 그렇다고 치고 국회는 네. 신성하지 않습니까? 국회 역시도 국민의 부름을 받고 한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증인은 국민 앞에 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선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나왔다. 그리고 사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고 선서하는 건데 그 선서하든 안 하든 거짓말하면 그 증인은 거짓말하면 위증 받는 거지. 그걸 선서했다고 위증죄로 다루고 처벌하고 그렇지 않다고 안 하고 저는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더 경악했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신범철 차관,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인데 이분들이 선서를 하지 않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들은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 행태가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이런 것 변명들이 결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세 사람이 선서를 안 했어요. 선서 안 한 경우도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전에 뭐 장윤선이 아니라 정윤선인가? 네. 우리 조윤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헷갈리네. 거기도 안 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국정농단 청문회 때 용인 그 수지의 수사과장 한테 전화한 경찰청장이 훗날 그 청문회 나와서 김용판 선서 거부해가지고 파행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김 의원님? 일단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를 강제하는 그런 의무를 둔다든지 뭐 이런 것 좀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언을 거부하면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현행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거든요. 거기에다 현역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김계환 3스타, 임성근 2스타, 그다음에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이러는데 법무관리관은 뭐 선서를 했으니까 뺀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 직위에 진출하는데 국민의 어떤 녹봉을 받아서 어떤 공적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지금 법률 과정 때문에 공수처 피의자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개인 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공직사회에 대한 우리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떤 자기가 여태까지 공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행태가 충격적인 거예요. 저러려면 시당초
장관을 하지 말고 무슨 뭐 사설학원이나 차려서 하지. 뭐하러 국민들 앞에 여태까지 이렇게 어떤 공적 책임을 예. 자부해 왔는가. 그래서 그건 공직자의 품격이 아니라는 거고, 부끄럽습니다. 오죽하면은 저 동아일보까지도 제일 비판한 대목이 선서 거부예요. 동아일보 사설이 바로 이 이튿날 나와가지고 정말 저 선서 거부부터 못 봐주겠다. 이렇게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요. 천년바위님 증인 선서도 거절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오직 한 군데 용산만 바라보고 거짓 증언하느라 눈빛도 떨리고 얼굴빛도 이상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스트레스는 좀 받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선서 거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예. 있어요. 사실은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대충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처참할 줄 몰랐던 게 있어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모두 진술해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심리치료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민 중령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을 했다가 약을 먹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데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그 왜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막 울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인격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저놈들은 조직을 배신한 놈들이야. 항명을 한 놈들이야.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감금 상태에 몰아넣어가지고 이 엄청난 린치를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거를 좀 제대로 많이 좀 못 쓴다는 건데 그 정도야? 이런 어떤 지금 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 위기의식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증인들이 옆에 나와가지고 그런 지시를 한 책임자가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선성 거부했지만 말이라도 내가 하나의 조직을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는 기간에 이 많은 고통과 이 많은 절망을 그 당사자들한테 강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 한때 자기한테 충성한 부하에게 대한 한마디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군의 직업 윤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선서 거부가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한테 2차 가해가 됐다는 거. 이걸 좀 분명히 하고 싶고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은 최혜병의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기에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 말을 하거든요.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진상규명 안 하고 계속 정쟁하는 거에 이제는 도저히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실에서 이 청문회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경로와 거기에 맹종하는 그 공직자들이 어떤 그 무고한 시민과 공무원들,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가. 그래서 이 참담한 실상이 좀 부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난 좀 국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편집 안 한다고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받아서 그래요. 이것도 내가 다 MBC에서 한 얘기인데 잘랐어요. 저분들에 대한 왜 긴급구제를 얘기 안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상 감금 상태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심신이 파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병대나 국방부가 저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인사조치 권한을 박탈하고 국방부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이분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지금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보장을 받아내는 이게 청문회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참혹한 상황인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어야 된다. 오케이. 자, 주요 장면 가지고 하나 둘씩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선서 가지고 지금 짚어봤는데 정청래 위원장 진행이 좀 돋보였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저는 국민의힘이 불참해가지고 청문회 반쪽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진행도 원활하게 잘 되고 시끄러운 소음이 일단 없어서. 뭐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해가지고 막 딴지 걸고 그랬을 텐데. 막 고함 지르고 그랬을 텐데 그게 깔끔해서 좋았고 그리고 좀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청문회.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저는 괜찮았다. 계속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오늘 아까 7개 왜 받았어요? 좀 더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종섭 전 장관이
김용민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뭘 이렇게 질의하는데 끼어들려고 하니까 선서도 안 해놓고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은 상당히 좀 통쾌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언론 설명 자료는 저희가 3장짜리로 따로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걸 7월 30일 날 들고 가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 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씨.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이종섭 오해가 있기 때문에 증인. 그런 겁니다. 좀 이따 잠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세요. 아셨습니까? 예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잡고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영 기자님 네. 증인 선서도 안 해놓고 본인한테 뭐 불리한 게 올 것 같으면은 네. 얘기하려고 하고 이게 참 유치하고 네. 비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를 꽤 출입해봤지만은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퇴장시킬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그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그 퇴장 네. 마음에 안 듭디다. 10분간 퇴장은 뭐해 가서 쉬는 거지 뭐. 일종의 뭐 정신교육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벽 보고 서 있게 하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증인 선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 그 얘기는 끼어들려고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된 거고요. 이시원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왜 전화를 했냐, 대통령 지시로 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그랬다 또 쫓겨난 겁니다. 그것도 누가 그랬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실종사고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너 지휘권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말싸움을 붙이다가 위원장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저희 이야기는 공수처에 앞으로 진술할 때도 저 방어막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공수처 핑계를 대고 선서도 안 해요. 그다음에 저기 증언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공수처 가서는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이 합리성을 갖는 건데 지금까지 저분들은 주로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 보면 묵비권으로 돌아섰고 그때 가서는 또 다른 핑계를 댈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 때문에 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피의자 신분도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형해화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 가서도 거짓말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리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 이제 그 진행을 방해하는 거였거든요. 예, 저게요. 예. 근데 저거를 하는 목적이 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도주대사 갔을 때 이미 당신은 그 장관에서 중령급 정도로 강등된 거다. 대통령이 널 버렸는데 너 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그 지뢰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목숨을 자기 죽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주대사. 네. 도주대사님.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건 뭐 조금 여기 시청자 정서에 안 맞더라도 지적할 건 해야겠는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게 예. 그 왜 임성근 사단장 보고 사표 안 내냐. 그런데 군인은 사표를 못 냅니다. 그럴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의 표명이 최대치예요. 아하. 사표 쓰고 이러는 거는 직업의 자유가 있는 사람 얘기고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만 못 둬요. 아하. 그래서 그게 금지된 행위인데 왜 사표 안 해? 이 얘기도 잘못된 얘기고 예. 그다음에 호주 대사가 이제 소장급으로 강등된 거 아니냐. 이거는 김용민 의원 네,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특임 대사로 신분을 전환해서는 장관급 인사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정권 대사로 특임 대사로 임명이 되면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급으로 따지지 말고 정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의혹이 앞선 나머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대목들은 조금 야당도 세심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면 증인 선서 안 한 사람들이 제일로 말 많이 하려고 하더라. 뭐 그런 글도 올라왔어요. 이 선서 안 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모습도 국민들 분노를 자아냈지만 여기에서 정말 국민들 많이 실망하셨어요. 임기훈 국방비서관 대통령 경로 현장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한번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봤는데 경로했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엔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였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그게 뭐가 안 봅니까?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 증인. 관련입니다. 예,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 보여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 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봤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들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했냐 안 했냐, 화를 냈냐 안 냈냐가 국가 보안입니까? 말씀드립니다. 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국가 보안이에요? 대북 문제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군 경찰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그게 국가 보안이에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범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놓고 그게 국가 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예, 박균택 의원이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점잖으신 편인데 보다 못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경로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국가 보안이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리고 또 그 말도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는 보안 사안이다. 김종대 의원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저는 저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에 행정관 2년하고 책까지 썼는데 예. 저는 12번을 잡혀갔어야 돼요. 560페이지짜리 책이야. 그래도 아무도 항의 안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간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그랬는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저게 바로 집권 세력 내의 분열입니다. 지금 저기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패널들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화 좀 낼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화 내고 정정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이 왜 아니야? 이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보수 패널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엔 이런 게 상식이라고 보는 거야. 보수적 상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그마저도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보수나 집권 세력 내에서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어떤 인식 차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경로에 관해서는 공수처의 핵심 증인들이 다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김기환 묵비권 행사했죠. 이종선 묵비권 행사했죠. 그 다음에 지금 임기훈 예. 비서관까지. 자, 이건 약속된 언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경로가 죄요? 이건 죄는 아니에요. 네. 그걸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경로한 거는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 사건의 핵심 주체를 일단은 가려야 된다는 잘못된 충성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도 원래 장관, 비서관 저런 분들도 원래는 정직한 공무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권력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충성하는 것이 자기 본분인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권력자가 이제 그릇 땡길로 가는 순간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되는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묵비권으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인들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그 공직사회의 마지막이 비극과 파국으로 갈 거를 예고하는 대목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은영 소장님, 네. 저런 식으로 답을 하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국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결국은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런 이야기 했죠. 네. 뭐 대통령은 잠자는 것도 뭐 국정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걸 다 그럼 대통령 거북이님이 그랬네. 그러면 대통령 방귀 껴도 그거 국가보안사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저도 이제 근무를 했었지만 대통령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주의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지휘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는 거죠, 저분들이. 그리고 저 임기훈 그 비서관은 실제 이제 대통령의 전달을 받아서 유재현 법무관에게 전달한 사람이니까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의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감정적인 것까지 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거를 감추고 있는 거죠. 경로가 왜 중요합니까, 구교영 기자님?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에 그 대통령실에 회의가 열렸는데 임기훈 당시의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보고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뭐냐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사람들을 혐의가 있다고 이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원인 모를 경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적 성격의 국가 안보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보고를 받고 경로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이 표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훈 비서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를 한 것은 사실상 그 사적 분노라는 것들을 자인하는 결과로도 해석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종섭 장관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냐 아니면 임기훈 비서관을 통해서 했냐 그러는데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한 게 거의 정설화돼 있어요. 예. 그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면은 마지막 대통령의 그 방어선이 이게 뚫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뚫리는 드러나고 거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축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현 법무관리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이어지는데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임기훈이 전화 받고 해소했다.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그래서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이시온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 기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경 기자님. 네. 상식적으로 저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겉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의 흐름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방비서관에 전화를 걸었고 국방비서관이 국방부의 법무관리의 책임자인 유재현한테 전화를 건 게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플로우에 따라서 기본적인 결과가 바뀌는 패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단은 모면을 해야겠으니까 저런 일종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임기훈이가요? 예.
거기서 사실이다 아니다지 왜 동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저 제3의 답변을 준비해 온 거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기다 아니다로 이렇게 부인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동의하지 않는다로 해라.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건 새로운 답변인 거예요. 저런 걸 그러면 물고 늘어져야 되는 김정대 거죠. 의원님은 어떤 이번에 그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몇몇은 선서는 하되 뭐 말을 이렇게 하고 너는 아예 선서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사전에 다 짜가지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 당연하지. 이게 저 임기훈 그다음에 저기 이종섭 이종섭은 임기훈, 신범철, 임성근 3명은 예. 이시원까지 네. 4명은 원래 안 나온다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청문회. 예.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기한 내에 못 낸 겁니다. 그때 그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고 있다가 그랬다가 거짓말같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불출석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건 맞으니까. 그다음에 김기환 사령관은 서부고도 방어 사령관인 건 맞으니까. 요즘 훈련 기간이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이제 화상으로 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면 야 너는 그러면 나가. 너는 나가되 선서는 하지 마. 그런데 이제 김기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 설마 좀 띨빵하잖아. 가가지고 뭐 사고 칠지 모르니까 저는 아예 보내지 마. 뭐 이렇게 정리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은 최근에 그 공수처 수사에서 가장 많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짜 돌아선 사람이 김계환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 김계환 사령관은 8월 2일까지 나름대로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 위에서는 외압이 내려오는 거 계속 해병대 입장을 대변했고, 그 다음에 밑에 해병대 수사단에는 위에서 이렇게 경로했댄다. 이러면서 위에 거는 전달하고 아래 것도 전달하고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고 대신 버텼던 겁니다. 얘 지시를 안 하고. 그래서 항명죄가 성립 안 하는 건데 이 양반이 무너진 거는 8월 2일이에요. 그때부터 그 허위 진술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 뒤에 보인 행태를 보면은 가장 증거물이 많이 나오는 게 김계환 사령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2번이나 수사할 때 변호인 없이 들어갔어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경로서를 부인하다가 묵비권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증거물이 나와서 그 통화 기록을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때 변호인이 옆에 없었어요. 이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계환은 불안한 거라고. 폭탄이요, 여기가. 예. 폭탄이기 때문에 저기 나름대로 또 요즘 서부고도에서 훈련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예. 그 그렇게 핑계 해서 대고.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이분이 거예요. 핸드폰 비번을 안 걸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포렌식이 지금 저분 핸드폰에서 많이 나온대요. 예. 네. 많이 나왔죠. 그건 이제 근데 한 그리고 가지 또 불순한 변호인도 거는 안 데리고 가서 변호인도 조사를 안 받아요. 그건 또 나왔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이 법률 조언을 미리 받은 거죠. 그리고 저기 저 공수처가 그때 200가지 질문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버틸 수가 없는데 이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실에. 자기가 그냥 혼자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데 그날부터 수사 양상이 바뀐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증인 선서한 거부한 증인들의 미세한 심리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캐치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저 임기훈 비서관한테 전화 받았다고 저 얘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핵심 내용을 왜 말했을까? 이건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이제 사실 금요일 날 청문회를 보고 좀 아쉽다고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짜여진 어떤 한편의 드라마처럼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의원이 이걸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의원은 이걸 물어봤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가 쫙 나오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아 뭐야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모든 청문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에 싹
밝혀질 것 같으면 그걸 뭐하러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그만 한 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청문회는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뭔가 서로 안 맞는 것도 나오고 본의 아니게 터져 나오는 말도 나오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각을 모아가는 과정인 거지. 야, 이거 뭐 끝나가지고 다 나왔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하실 것도 없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 선서 안 했는데 그 선서 안 한 세 사람 중에는 가장 배짱이 좀 작아 보입니다. 좀 떨더라고요. 그런데 엉겹결에 그거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걸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과 아니죠? 여쭤본 건 맞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게 거짓말했습니까?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하셨네요. 10월 31일 상황이었고 저는 그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회수에 관련된 거다. 국경 기자님. 네.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이 그 경북청에 전화한 거 얘기하면서 그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걸 얘기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정도로 여겨졌는데 지금 회수에 관련된 발언을 지금 신범철 차관이 한 것은 이분은 8월 2일에 부재 중인 장관을 대신해서 직무 대리를 하면서 누구랑 통화했냐? 대통령하고 통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회수에 관련된 통화를 했다. 결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누설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저기에 증인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면 이 사건 영원히 못 밝힙니다. 예. 지금 조금씩 일탈을 해오고 있어요. 나는 신범철 차관이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걸 의미 있게 봅니다. 총선에 단순히 낙선해서 탈당한 게 아니에요. 되게 그때 낙선하고 대기하고 있은 기관장 자리 줍니다. 그리고 저 신범철 차관 갈 자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탈당을 했어요. 그거는 일종의 어떤 환멸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같이 했어요. 아니, 낙선한 후보가 뭐가 급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신범철 차관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예. 저 사람 술만 몇 번 먹이면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때 이런 외압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총선을 떨어지고. 교수 출신이죠. 저 양반은 저 국방연구원 카이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위원 출신이고,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직속기관이고 정치학자예요. 이건 법 잘 몰라. 정치학자라.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째 총선 나가 떨어질 때 천안갑에서 매우 유리한 선거구였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부터 지역구로 다 쫓아갔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후보한테 막 마이크 들이대고 당신 말이야 그때 최상명한테 뭔 짓 했어 하고 계속 그 압박을 가한 데다가 TV 토론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겨요. 그래 사실상 뭐 이번에 심판 선거라 하지만은 많이 앞서 나가던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겠냐 이랬던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낙선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오히려 본인에 관한 어떤 그 언론의 조명이 총선 이후에 더 커져 버리니까 그때까지는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짤막한 메시지 발표한 게
국민의힘 탈당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발언도 실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받은 전화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잘 보셔야 돼. 그 어떤 그 약간의 차이, 미세한 떨림 이런 것들의 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창문이라는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에 이제 균열이 생기거나 이제 어떤 그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그게 바로 진실로 가는 길. 그래서 나는 유재은, 신범철 두 명을 건졌다. 예. 이건 공수처 수사에서 무너진다, 저기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평생을 예를 들면 학자로 또 법률가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양심의 보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또 신범철 차관 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잖아요. 비록 잠시 뭐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지만 대통령 보고 일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보고 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직자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다 나중에 얘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범철 장관의 이번 발언도 회수와 관련된 거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박수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신범철 차관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이분들의 지금 공통된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 증언을 얼떨결에 한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지금 이 최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어떻게 연루돼 있나 하는 것을 밝혀가는 가장 중요한 아마 스모킹건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신범철 차관도 선서는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어도 네. 이렇게 뭐 선서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 압박하는 건 굉장히 잘했어요. 그 어떤 스킬적인 면에서 압박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말꼬리를 자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걸 잘해서 저렇게 얼떨결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그 통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이거 내가 저기서 발언 잘못했다.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있겠다라는 이 기저에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중요한 발언들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와 나는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보호하다 보면 내가 죽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계속 그 심리적 갈등이 있는 건데 바로 그게 대표적으로 신범철과 유재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뭐냐 하면은 아니 시켜서 했는데 왜 내 잘못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심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대통령 방화벽이 뚫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게 가장 강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신범철과 유재은이다.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치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몇몇 떠올라요. 장세동. 우리가 봤을 때 전두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바치겠다. 막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동지들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을 쫓아다녔던 우리가 이른바 가신그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주군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감옥에 들어갈 각오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고. 그런데 윤석열 과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하는 이종섭, 뭐 신범철 몇몇 사람들 과연 끝까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윤석열 지킬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한동훈 보세요. 벌써 지금 특검하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하면 윤석열이고 윤석열 하면 한동훈인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선서 거부하고 공수처에 가서 묵비권 행사하는 게 벌써 후퇴예요. 1차 방어선은 이미 옛날에 무너지고
이제 저 낙동강정선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궁색하게도 묵비권입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있는 권력자라면 지금쯤 야 저기 이제 다 무너지게 생겼다. 내가 진솔하게 입장 표명하겠다. 원래는 이게 순서고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들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했던 게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절대 그 짓 할 게 아니거든. 근데 신범철 차관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저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이 모든 단계에 다 개입해서 이게 대통령 1인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구나. 이걸 일깨워준 겁니다. 제가 원래 저 청문회 있기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의 성격을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밑에 참모들이 계획되지 않고 무리하게 대통령 지침을 집행하다가 빚어진 어떤 참사 이 정도로 성격 규정을 했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단계마다 대통령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이건 솔직히 예상 못했어. 이거는 병원장이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직접 메스 들고 비켜 임마 내가 수술할 거야.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상황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난리치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다. 이것은 처벌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을 하지 않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알아봐서 똑바로 나한테 보고해. 이게 대부분의 최대치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여기는 직접 기획 연출을 대통령 본인이 했다는 얘기인데 회수에도 그걸 차관한테 전화해 확인했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답변 거부가 저게 마지막 방어선인데 저기서는 한 명만 입을 열면 다 무너집니다.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향님이요. 김종대 의원님의 특기가 상대방 마음을 순간적으로 풀어지게 해서 진실을 툭 뱉게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신범철과 얼른 한잔 하셔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이은주님요. 김종대 의원님. 신범철 차관 술 몇 번 먹이고 캔해서 우리 정치 1번지에서 1차로 오픈해 주세요. 오네 에에에에 하셨고. 쪼사로스님 10만 원이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김종대 의원님 신범철과 한잔 하면서 정보 입수하시면 백운기 정치 1번지 특종 부탁드립니다. 술값 드려야 되겠네. 요거는 일단 제가 요게 채무로 정립해 놓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아니 갚겠는데 그 대신 이것도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제가 보증을 합니까? 그리고 뭐 버카라도 주든가.